나태주입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는 태권도 하면서 노래하는 나태주가 있어서 그 나태주하고 이 나태주하고 헷갈리실 텐데 저는 늙은 나태주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나태주이고요. 어쨌든 오늘 EBS에 나왔는데 뭐 명색이 강의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제 얘기를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에 들어갔지 않은 시인데 핸드폰에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제가 쓴 시인데요. 이 시는 아직 시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에만 들어있어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어색하게 읽었는데 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 사는 세상 모습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골라서 읽었습니다. 날씨 덥지요. 그리고 비 오는 이런 날씨 일기 매우 불균형하지요. 또 코로나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이렇게 심하지요. 이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급행 무슨 비행기나 KTX 표를 끊어줘서 갈 수 있다면 그 끊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빨리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견디고 참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만나지만은 젊은 친구들이 보면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다고 하고 지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막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시 쓰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읽어드린 그런 글을 쓰지요. 너 오늘로서 충분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괜찮으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구라든가 어디 뭐 금방 내가 죽겠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몸의 상태가 여러 군데로 망가져가지고 많이 힘든데 그래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만큼 잘하고 있는데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자기 자신이
뭐 잘한다고 뻑이고 자만하고 그것도 좀 문제지만은 너무 잘하려고,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잘 사는 거, 큰 거,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실패자다, 나는 뒤떨어졌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것도 제가 머리카락이 없어서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만 있었다면 내가 모자 벗고서 찍지요. 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없는 그 나이 먹은 사람 얼굴을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기분이 좀 언짢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좀 없어도 그것이 큰일 날 일은 아니에요. 모자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치고 힘들고 뭐 심지어 번아웃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 참고 견디고 더 좋은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긴 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리는 부탁이고 제 얘기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차가 없어요. 오늘 또 올 때 이제 택시 타고 고속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왔어요. 네 가지 방법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차가 없는가? 이름이 그래서 그렇다. 이름이 나 좀 태워주세요. 실제는 이게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이 나를 놀려주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내 뒤에 대고 나 좀 태워주? 이래서 나는 쟤들이 지금 뭔 소리 하나 그랬더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 좀 태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구나. 아이들이 지어준 거지만 나를 놀린 거지만 좋구나. 내 이름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로 자동차 없이 사는 제 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주 나쁜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좋은 상태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이가 이제 화이자 백신을 2번 맞는 것을 한 달 전에 이미 했으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7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1살짜리 애기였는데 이렇게 늙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당신이 못한 꿈을 나한테 이제 이루려고 이렇게 시켜갖고 선생을 해서 선생을 43년 3개월 했어요. 오랫동안 선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시를 썼어요. 이 시는요, 문학 장르에서 마이너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 문학 전집을 낼 때는 보면은 내 동갑내기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소설가는 300~400페이지짜리 소설책 한 권이 나오는데 나는 2페이지가 들어갈까 말까 그래요. 편집자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억울하지요. 섭섭하지요. 어쨌든 시 썼어요. 그것도 좋은 메이저가 아닙니다. 마이너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은 더욱더 마이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에 비해서, 대학 선생에 비해서는 더 말할 거 없죠. 저도 대학교 선생이 한번 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통신대학 나오고 교육대학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망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교장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정년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오래 살았어요. 도시에 산 사람에 비해서 훨씬 또 찌그러지고 키가 작고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마이너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그냥 시를 씀으로써 이렇게 이제 불려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학교 교장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공주에서 문화원장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저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를 썼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말법이 쉽고 어린이다운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라는 게요, 현학적이고, 그 수사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깊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시가 어디 벽장 속에 무슨 선반 속에 금고 속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늘 가까이 있고 누구나 같이 소통하고 편하게 이렇게 이게 들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감동이 되는 것이 시인데, 저는 높은 학교 선생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좀 독자가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초등학교 선생을 한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산 것도 저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살려면 부대끼는 게 많죠. 근데 시골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골에서 사는 그런 촌사람으로서 매우 좋았고, 그리고 제 시에 있어서도 매우 친자연적인 그런 시세계를 가질 수 있어서 시골에 산 것이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없이 이제 살았다는 것도 바로 이제 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꿈에 그런 꿈을 꾸는데 걷긴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요. 저는 걸어 다님으로써 뭐 아직 나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늘 걸어서 차 타러 가고 또 지하철 환승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없이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보고 자동차 있는 거 팔고 걸어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그런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아주 모자란 점이고 마이너였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바꾸면서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살 때 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제 소원은 첫째는 시 쓰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 쉽지 않았어요. 저는 시를 쓴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 쓰는 사람으로서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공주에 살고 싶었습니다. 현재 공주에 살고 있는데 제 고향이 서천이거든요. 근데 공주에 살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공주에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주에 살다 보니까 공주 사람들이 저를 몇십 년 살았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공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서천 사람이 공주 와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주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주 문화원장에 제가 출마해서 2번 당선돼서 제가 문화원장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꿈을 나름대로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그 크라크 박사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명치유신 때 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소년이여 대망을 가지라. 저도 16살, 17살 때 이런 말 들었죠.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주 불편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년이여, 네가 이루고 싶은 조그만 꿈을 가져라.
보다 구체적인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끝내 꼭 이루도록 하라. 이게 제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듣는 친구들이 보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조그만 꿈을 갖고 그걸 꼭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풀꽃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아, 참 좋아. 제가 이렇게 외워서 읽은 이 시가 사실은 풀꽃이라는 시 3편입니다.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다고 그랬죠. 저는 참 선생하는 것이 고역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인데 뭐 6, 7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곤란한 게 체육, 내가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음악도 조금, 노래는 좀 부르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그림도 좀 모자라고, 뭐 또 과학 실험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그냥 대충대충 선생을 했는데 애들한테 미안하지요. 근데 저는 그 선생하면서 기본은 하자. 그래서 교과서는 떼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선생했던 생각을 돌이키면 얼굴이 좀 붉어지는데, 더군다나 요즘 아주 열심히 선생님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왜 제가 그랬냐면요. 시를 쓰는 것을 한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선생이 본업이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 벌어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밥 먹고 결혼도 늦게 했으니까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생보다는 제가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궤변을 하면서 살았어요. 시는 직업이고 돈 나오는 직업이고 아니 선생은 시 쓰는 것은 시인은 본업이다. 사실은 시는 시 쓰는 것은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의 그 수익 양에 따라서 수입 액수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그 수입이 제일 낮은 직업이 있는데 그게 수녀하고 시인이랍니다. 수녀하고 시인이 직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직업으로 따져서 수입을 따져보니까 수녀님하고 시인이 직업이 제일 낮은, 수입이 제일 낮은 그런 직업이더라.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걸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시만 써서는 제가 이제 생계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뭐 교직 세계에 좀 제가 신세를 지면서 미안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교장을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감도 하고 장학사도 했어요. 장학사는 그 무슨 행정직인데 그것도 5년 하고 교장을 했어요. 저는 교감할 때도 교장할 때도 수업을 했어요. 또 그건 그랬어요. 제가 수업을 했어요. 대강 교감이나 교장하면 수업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가깝게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교장 끝날 때까지 수업을 했어요. 무슨 수업이냐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그만 학 교장이니까 이게 무학년제로 털어서 특기에 맞는 공부를 하자 이런 일주일에 2시간 목요일 날 5교시 6교시 하는 공부인데 근데 그중에 내가 교장을 했던 학교 아이들 중에 아무 반에도 안 가겠다고는 아주 상당히 개성이 뚜렷한 아이가 있었어요. 음악 합창부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장인 제가 그런 애들은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뭐 책도 읽다 노래도 부르다 옛날 얘기도 하다 글도 쓰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나가서 그림도 그리자. 그래서 연필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중년에 이 연필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로 그림 그릴 수 있는 드로잉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그려져요. 나는 이 복사지 한 장 그림을 그리는데도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오래 봐요. 그래서 그림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선을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놀랍게도요. 앞에 있는 제비꽃이 싹 사라지고 그 제비꽃이 나를 통해서 종이 위로 싹 올라가요. 나는 그러면서 매직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마법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그 제비꽃이 나를 통해서 이로 옮겨갔다. 아,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꿈도 많이 꿨는데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볼까?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꽃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연필꽃으로 해서 이 종이로 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꽃은 가짜고 이게 진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한테 그림 그리는 걸 좀 가르쳐주고 같이 하면서 나도 그림 좀 한 장 그리자. 이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뜰하게 나가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애들이라는 게요, 재밌어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요, 나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한 1, 2분 되면 애들이 그림을 그려갖고 와요. 잘 그렸을까요? 하나도 잘 안 그리고. 닮게 그렸을까요? 하나도 안 닮게 그린 거예요. 지멋대로 그려갖고 오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냥 애들이 빠르잖아요. 그냥 쓱쓱. 어떻게 그렸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대로, 생각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있는 그 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적당히 그리는 거예요. 꽃이파리고 줄기 그리고 이파리. 그거 뭐 한 1, 2분이면 되는 거예요. 쓱 그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는 지금 선 시작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는 다 그랬고 어떻게 해? 자세히 봐. 지금 내가 자세히 보고 있잖아. 그리고 오래 보고 있는 거요. 근데 내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알았어? 이 선생이라는 게 잔소리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잔소리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아이들은 콩나물 시리에 물만 줘도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콩나물에다 콩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채반을 해서 받쳐놓고 물을 줘요. 물이 주룩주룩 빠져나가요. 그래도 콩나물이 큰다. 우리 이 세상이 아주 나빠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어느 쪽인가는 좋아지는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내 말을 못 듣는 것 같아도 알아듣고 콩나물처럼 그런 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 한 장을 다시 주면서 이건 됐고 다시 그려.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모르겠네. 요즘 아이들은 싫어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교장할 때 아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뒤통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고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뒤통수에 대고 야, 너들도 그래? 그렇게 수없이 되풀이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림을 걷어가지고 교장실로 딱 들어왔는데 아까 말한 그 얘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사지에다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얘들아 너들도 그래. 얘들아는 빼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26자를 썼어요. 그게 26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목을 뭘 할까? 그래서 풀꽃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2002년도인가 시집을 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좋다고 해서 2012년도 10년 후지요. 광화문 글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광화문 글판 올라갈 때 사용료는 많이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사용료하고 관계없이 그 파급 효과는 놀라운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봐요. 와, 나는 광화문 글판이라는 것도 희한해. 에? 어쨌든 그 교보 생명의 그 글판에 이게 올라가 가지고 그 뒤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의 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다 풀꽃의 효과입니다. 어느 대목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파워를 가져다 줄까요? 아이들한테도 묻습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물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느 대목이냐? 1번, 2번, 3번 세 개의 문장 중에 어떤 거냐? 애들도 대답해요. 어른들만 대답을 꾸물꾸물하지 애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어른들은 왜 그러냐면 따지느라고 바로 반응을 안 하고 꾸물꾸물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선 다역을 찾느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꾸물대는데 애들은요 바로 얘기합니다. 공을 팡 치면 공이 탁 튀어나오듯이 너도 그렇다입니다. 그냥 일제히 나와요. 바로 이게 제가 시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도 그렇다. 이 대목을 제가요 만약에 나만 그렇다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서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그러면 저보고 뭐라 했을까요? 너만 그러니까 너 집에 그냥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도 그렇다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많은 학교에 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자 차이입니다. 나만에서 너도로 갔다는 것.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6.25를 겪고 식민지시대를 거쳐서 많은 혼란기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나만 그렇다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윤택해지고 이렇게 넉넉해진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너도 그렇다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너도 그렇다.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나한테 이롭고 너한테도 이롭다. 나한테만 이로운 것은 조금 불편해요. 너한테만 이로운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이타. 나한테도 이롭고 너한테도 이로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풀꽃 2를 건너뛰고 3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풀꽃 3은요, 사실은, 좀 사연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숨기고 싶네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을까요? 기죽은 사람한테 한 소리입니다. 기죽지 말아라. 우리는 다 기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죽지 말아라. 그 사람한테 대해서 부탁입니다. 꽃을 피워라. 그렇죠. 겨울을 보낸 다음에 꽃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기죽은 사람이 기죽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었을 때 그 사람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참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보세요. 살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꽃을 피우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정 또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존감은 뭡니까? 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남도 인정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만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존심은 뭡니까? 남한테 이렇게 비교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오늘 충분했어요. 너무 자기를 들들 볶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하세요.
좀 더 참으시고 더 가시고 지금 발길이 무겁지만 그 발길을 좀 잘 달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 진정 좋아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서 가라. 네, 우리 둘이서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